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은 장을 망치는 7가지 원인 때문에 악화된다. 활성산소와 염증을 막아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장은 매우 위험지대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인 모를 무기력증, 몸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만성염증, 통증,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잘 찾아서 가다 보면 그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계셨던 변비설사, 복통, 이런 부분들이 건재에 깔려 있고 검사를 해보면 소화기 내에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숲의 균형 또한 굉장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의 이 기저에 장의 문제가 깔려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장의 선택적인 투과성이 망가지고 장벽세포, 장벽은 이제 세포, 장벽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세포 사이를 관통하는, 그리고 장벽세포를 아예 뚫어서 여러 가지 염증물질이나 노폐물들이 장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장누수 증후군이 불이 잡고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가히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서 적어도 이제 한두 명은 뚜렷한 장누수 증후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장은 실제로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양소만 흡수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장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대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염증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우리 몸이 만성염증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은 리키것 신드롬,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의 파괴를 부르는 이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장누수 증후군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느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쉽게 차오르고 설사를 합니다. 쉬어도 피곤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염증이 자꾸 생기죠. 알러지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우리 몸속에 필요 이상 많아지게 되면 염증세포의 기능 혼란, 저하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의력 개입 장애가 의심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브레인 포고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습진,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기죠. 어떻게 보면 피부는 우리 몸의 장기가 밖으로 드러난 부분, 즉 밖으로 드러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성 어떤 증후군이 나타난다면 우리 내부 장기 속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그런 어떤 크론병 같은 좀 심각한 자가면역성 질환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리키것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을 잘 살펴봤더니 다음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가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타민 A나 비타민 D, 아연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불량이 있을 때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장에서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장내 세균숲의 균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음주나 흡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음식 중에서도 장누수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당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당을 우리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단 음식이 땡겨서 당을 너무 많이 먹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당 자체는 실제로 우리 장으로 들어와서는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막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보약품들이 있죠. 특히 진통수염제를 장시간 남용하게 되면 장점막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장점막이 약해지죠.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황금 비율이 무너지면서 유해균이 득세하는 장내 세균숲의 어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산 억제제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위산 억제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위산 억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되지 않겠죠. 그럼 음식물을 살균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장점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으로 진행되게 되어서 그것 자체가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장점막에 손상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산 억제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너진 장점막의 투과성을 다시 복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점막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점막을 공격하고 재생을 가로막는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장점막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낮추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막 밑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와 있거든요. 장점막 혈류를 방해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많은 약물들도 장점막 세포의 활성산소 공격을 막고 장점막 밑에 있는 혈류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자,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장점막을 공격하는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혈당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장점막을 공격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여서 혈당 지수가 낮은 그런 식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런 식으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돌리는 식사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알코올과 흡연, 이것 자체가 우리 장점막의 공격 인자가 되기 때문에 절주해 주시고 검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염증 반응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 숲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장내 세균의 황금 비율이 유익균 8, 유해균 2인데 이 부분이 역전되어 있는 유익균 2, 유해균의 8까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5대5 근근히 이렇게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8대2의 황금 비율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무너진 것이 장내 세균 숲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장점막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먹었을 때 명확한 호전 반응을 나타내고 부작용이 없는 유산균이나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때문에 허물어진 장점막을 복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장점막 재생 영양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와 같은 필수지방산, 글루타민과 같은 장점막 재생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아연 등이 장점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황산화 물질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 간, 두부 같은 비타민 A,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비타민 C, 녹색잎 채소나 식물성 식용유 등의 풍부한 비타민 E,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당근 등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녹차, 두부, 된장, 포도주 등의 풍부한 폴리페놀, 해산물이나 차가버섯 같은 다양한 음식들의 풍부한 셀레늄들을 섭취를 해주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장점막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장노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불량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화가 안 되면 장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항상 말씀드리죠. 몸이 움직이자. 운동 자체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결법이고요. 대화하고 털어놓자.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 중지 훈련으로 머리에 있는 생각을 비우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장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제를 처방하면서도 반드시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라. 몸을 시간이 날 때마다 움직여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효소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발효가 된 소화효소제를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소화 능력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현미 섭취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과일, 생채소,
생곡류 등 가해되지 않은 대부분의 식품에는 음식물이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현미나 아까 생과일, 생채소, 생곡류 등은 소화 기능이 처음에 떨어져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양을 자신의 소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늘려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소화 능력도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생활 습관을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은 장을 망치는 7가지 원인 때문에 약화된다는 주제로 우리 장을 망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실천하셔서 장 건강 부자가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